최근에 유튜브에 올린 게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네, 했는데,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봤어요. 방향성은 그냥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그냥 저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저 방향으로 하겠다. 네, 네, 저 방향으로 하겠다. 저걸 달성하겠다가 아니라 저 방향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네, 보통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라고 음, 하고 회사는 네, 비전이라고 하고 미션이라고 해요. 네. 네, 이걸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이 방향성 잡을 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지 씨 여기 공부할 때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보안 전문가 되겠다 생각하고 했죠. 네, 근데 취업할 때 제가 뭐 했어요? 요새 클라우드가 뜨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해라. 네, 했죠. 네, 네. 생각했던 보안 전문가에서 갑자기 취업할 때 확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고 IT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솔직히 보안이 네, 그 안에도 세부 직업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악성 코드 맞아요. 분석하는 사람도 보안하는 거고 네, 사실 알고 보면은 개발 단계에서 이제 보안 신경 쓰는 사람도 보안하는 거고 시큐어 코딩하는 네, 사람도 네, 맞죠? 네,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네, 보안 전문가 땅 하나 잡을 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줄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목표도 아니고 방향성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뭘로 목표를 잡고 뭘로 해야 되느냐? OKR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데 뭐 하겠다라는 동사로 잡아야 됩니다. 어, 나는 뭘 할 거야. 네, 이게 아까 회의에서 보고서 제출회로 하는 이유가 네, 실행 레벨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행 레벨 사람 생각을 줄이는 게 명사로 박아 넣었을 때 생각이 줄어요. 네, 네, 동사가 들어야 돼요. 동사. 음, 나는 보안 관련된 일을 하면서 뭐 보안 부분과 IT 부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많이 벌 거야. 네, 네, 네. 근데 그게 하나 두 개냐고. 블록체인에서도 네, 보안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기 아마존에서 보안할 수도 있고 그 한국이 아니고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도 보안할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돼가지고 데브옵스 하면서 나는 근데 좀 보안에 신경 써서 데브옵스 관련된 개발자로 지금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맞죠? 네, 네, 예. 어쩌다 보니까 인공지능 하면서 보안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냥 근데 나는 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네, 두잉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런지 네, 알아요? 그 여기 심지어 직업도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직업 음, 생기고. 예. 근데 여기다가 뭔가 네, 명사를 박아 넣으면은 네, 사람이 생각이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네, 인간은 뭔가 구체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물리적인 현상이 달라지는 거야. 네, 왜? 직업도 바뀌고 더 좋은 커리어 레벨도 생기고 음, 하다못해 내가 대표가 돼서 개인정보부 담당자 보통 초기에 대표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 그것도 보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나는 보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난 보완을 할 거야. 그럼 보완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이게 김경희 심리학자가 두로 음, 이제 무언가 하는 동사로 목표를 세우라라는 건데 이게 OKR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표 잡을 때 네, 구체적인 수치를 잡되 거기에 무엇을 할 거다 두로 잡아라. 네, 네, 키리절트도 사실 성공 결과를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직장보다 직업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네, 회사에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커리어 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적인 포지션에 들어갔는가가 더 중요한 성공 기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기업의 안정주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그 처음에 입사시키는 사실 그쪽이 더 쉽거든요. 그쪽으로 갔을 네, 때는 이제 실패 사례에 속하죠. 우리 입장에서. 어, 물, 물론 예전에는 자주 보냈습니다. 왜? 옛날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 정도까지 그게 없었으니까. 뭐 안정주의 사람은 안정주의로 가고, 직업주의 네. 사람은 직업주의 사고, 요즘은 안 보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이제 매력적이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주고, 이제 이직을 특히 못해요. 이직은 못해요. 이제, 역량이 딸리니까. 네. 역량이 딸리니까 대기업 SI에도 지금 그런 거 많거든요. 음, 그, 아, 처음에 그냥 통과해가지고 뽑혔는데, 자기 역량이 네. 명확하게 없어. 그래서 팀을 막 계속 돌려요. 네. 이 팀 2년, 저 팀 2년, 이 팀 2년. 근데 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역량이 없으니까 이직을 못해요. 되게 아, 많아요. 이런 사람들. 대기업 음, SI 보통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 중에서 네. 그 대학생 때부터 공부한 보안 전문가 이런 필살기도 있어요. 대기업 SI는 어쨌든 초봉은 높잖아요. 전문 업체는 네. 초봉이 보통 원래 요즘은 좀 높아졌는데 원래 낮거든요. 2,400부터 시작한 때도 있었고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 1,800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아, 1년을 버티면 그때부터 연봉을 확 올려주는 거야. 아,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대기업 SI를 먼저 가요. 그 전에 이미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 해놨어. 그러면은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인적성 통과 정도 수준과 영어 성적만 있으면은 거의 거진 합격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SI에 한 2년 있어요. 2년 네. 있다가 퇴사를 하고 컨설팅 회사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 음, 1년만 딱 지나면은 얘는 3년차 보안 전문가 경력자가 되거든요. 중급 개발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전에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충분히 다 따라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3년차 중급 개발자로 연봉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컨설턴트로 돌면서 이제 담당자 포지션 잡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아, 거기만 있으면 이제 평생 이직도 못하고 네. 회사에 그 회사에 얽매이게 되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네. 회사 이름과 자기 직급 이름을 지었을 때 회사밖에 나와도 나는 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음, 먹고 살 수 있는가? 직장인은 네. 이직으로 연봉을 올리는데 먹고 살 수 네. 있는가? 그거 기준을 할 네. 때 제일 무력해지는 영역입니다. 아,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직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오너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옛날에는 목표를 위해서 다 정해졌는데 요즘은 이제 OKR처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목표 구조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음, 내가 요새 이런 거 가르친다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 네. 작년부터 네. OKR을 적용하고 학생들한테 왜 이 자식들은 이걸 안 쓸까 고민하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안 떠먹여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예, 아,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되게 빨리 커요. 아, 사람 있잖아요. 잘 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한데, 한마디 했는데 별거 아니게 꼭 하는 사람. 내가 수지시를 잘 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한마디 했는데 수업 정리 끝까지 하잖아. 아, 근데 요즘은 챌린지를 잘 안 하잖아. 그러면 딱, 다시 할게요. 아니, 이거는 그 뭐 비난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딱 기준점에, 이 네.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갔구나, 각이 나와요. 옛날에 기술 스터디 이렇게 해봤을 때도 한마디 했는데 거의 수료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비트코인을 10억 벌면서도 대기업 담당, 그 학력을 안 따지는 이유가 저거 네.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학력 출신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뚫어요. 음, 그 초신속으로 올라가요, 진짜. 커리어 성장이 초신속으로 올라가요. 아, KBS 중교도 그렇고, 네. 예. 여튼, 그래서 방향성은 두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통 네.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네.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타이 로페즈 개념을 살짝 빌려온 건데 네. 그냥 사실은 이거 이 앞에 있는 거 사실 나는 그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하자면은 이제 네. 방향성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네. 근데 이때 할 거면은 제가 인터벌이라고 했죠. 네. 할 거면은 좀 더 강도 높고 높은 수준을 완벽하게 하겠다. 방향이란 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저 멀리 가겠는데 저 멀리라는 건 다른 의미로 목표를 봐서는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완벽주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강도를 끝까지 높여나가고 이걸 종결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네. 근데 이제 체계성과 현명함과 근면함을 굳이 따졌을 때 체계성이라 할 때는 이게 오케이해야 된다. 오케이의 설계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당신이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거 못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OKR 같은 경우는 목표를 로드맵화 시키는 거예요. 단계별로.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워프를 못해요. 대구 거치고 부산역으로 도착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로 나누라? 네가 3개월 동안 3단계 정도로 나누라는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애자일 개발하는 B2C 회사에서는 네. 사실 일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는데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일을 하잖아요. 네. 지금 컨설팅하는 일은 사실 보안 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단순한 일하고 대응하는 위급한 일 하는 거라서 좀 네. 다르긴 한데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방향 하나를 택한다 하더라도 3가지 안 정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렇게 뽑는 건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결국 로드맵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체계성이에요. 이거 뭐 제가 아까 말했지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체계성이에요. 이거 체계성. 그거를 이제 좀 크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이게 OKR이에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일단 식단 3일 하면은 네 몸무게가 500g 준다. 그리고 네. 운동 하루에 40분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체계성 하면은 무조건 100%야. 네.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kg를 빼는 게 목표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뭐 3일 정도 이렇게 식단 500g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볼만해요. 그거를 얼마나 세분화를 잘 시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여기 챌린지에 보면은 네.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 퍼센테이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10번 정도 나눴는데 내가 5개 정도 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네. 50%가 되는 거야. 네. 그게 실제로 OKR에서 자기가 퍼센테이지 넣는 기준이에요. 근데 OKR은 정확히 이게 로드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로드맵 잡고 난 다음에 실제 퍼센테이지는 요 밑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